1907년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 음력 4월 21일 순화궁에서 한 노부인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75세. 그녀의 이름은 경빈 김씨. 조선 제24대 국왕 헌종의 후궁이자 조선 역사상 마지막 무품 빈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직접 조문을 지었습니다. 경빈은 연세가 높아도 아직 정력이 강건하였으므로 병환이 깊긴 해도 내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문득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구절에는 황제의 안타까운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빈 김씨.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헌종의 총애를 받으며 낙선제의 주인이 되었지만 단 2년 만에 과부가 되어야 했던 여인. 조선 왕조의 마지막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살아야 했던 여인. 오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832년 순조 32년 음력 8월 27일 한성의 한사루동 사제에 위치한 유연당이라는 집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주부 김재청, 어머니는 평산신씨 신명아의 딸. 본가는 광산인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순조의 치세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어린 김씨가 자라던 시절 조선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부패와 밀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김씨는 양반가의 교수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익히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 바느질과 자수, 그리고 무엇보다 여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법과 덕목들을 배웠겠지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훗날 왕의 후궁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씨가 11살이 되던 1843년 궁궐에서는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종의 첫 번째 왕비인 효연왕후가 겨우 1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왕실은 곧바로 새로운 왕비를 뽑기 위한 간택을 준비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때 김씨도 간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헌종이 김씨를 보고 첫눈에 마음에 들어했지만 왕실의 어른들, 특히 대왕 대비인 순원왕후는 홍씨를 더 선호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국호는 당사자의 의사보다는 왕실 어른들의 뜻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관례였기에 결국 홍씨가 계비 효정왕후로 간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로맨스 소설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 승정원 일기를 살펴보면 1844년 4월 22일의 초간택 기록에 김재청의 딸은 이름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재간택에 오른 처녀들은 전 정랑 홍재룡의 딸, 동몽교관 윤규석의 딸, 부사가 신태훈의 딸, 유학 서기순의 딸, 행 부호군 김공현의 딸, 성공관 봉사 정기승의 딸, 생원 박흥수의 딸 이렇게 7명이었습니다. 김재청의 딸인 김씨는 이 명단에 없었습니다. 간택 대상자 명단에도 없었으니 헌종이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낭만적인 각색일 가능성이 큽니다. 효정왕후가 왕비가 된 지 3년이 흐른 1847년 헌종 13년의 일입니다. 대왕 대비 순원왕후의 명으로 후궁 간택이 실시되었습니다. 효정왕후가 아직 왕자를 낳지 못한 상황에서 왕실의 대를 잇기 위해 후궁을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왕실의 후궁 간택은 왕비 간택과는 달리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헌종은 이미 21살이었고 효정왕후와의 사이에서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왕실로서는 후사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간택 과정에서 김재청의 딸 김씨가 후궁 후보로 올랐습니다. 광산 김씨 집안의 딸로 당시 16살의 처녀였습니다. 아버지 김재청은 주부라는 관직에 있었는데 이는 정육품의 낮은 벼슬이었습니다. 왕비를 뽑는 간택이었다면 이런 집안에서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후궁 간택은 상대적으로 문벌에 대한 제약이 덜했습니다. 김씨는 어떤 마음으로 간택에 임했을까요? 16살의 어린 나이에 궁궐로 들어간다는 것은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궁궐은 화려해 보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규율과 복잡한 위계질서가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후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왕비와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왕비는 왕실의 안주인이지만 후궁은 왕의 총애를 받아야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종 낙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씨의 집안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딸이 왕의 후궁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다시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1847년 음력 10월 20일
헌종실록 14권에는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씨를 경빈으로 책봉하였다. 주부 김제청의 딸이다. 짧은 기록이지만 그 뒤에는 한 여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김씨는 이제 더 이상 한사로동 사제의 김제청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빈 김씨 조선 제14대 국왕 헌종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경빈의 경자는 경사스럽다, 기쁘다는 뜻입니다. 왕실에서는 그녀가 왕자를 낳아 경사를 가져오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비는 후궁의 최고 품계로 정일품에 해당합니다. 그 위에는 오직 왕비만이 있을 뿐입니다. 경빈 김씨는 원빈 홍씨, 화빈 윤씨, 수빈 박씨의 뒤를 이어 조선 역사상 마지막 모품빈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도 그녀가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앞으로도 수백 년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책봉식이 끝나고 경빈은 창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빈이 궁에 들어온 후 헌종의 마음은 그녀에게 기울었습니다. 효연왕후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효종왕후와의 관계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빈 김씨에게는 다른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헌종은 경빈을 위해 특별한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창덕궁의 낙선제와 석복헌입니다. 이 건물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헌종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낙선제라는 이름은 착한 것을 즐긴다는 뜻입니다. 대학에 나오는 군자는 착한 것을 좋아하기를 마치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듯 한다는 구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곳은 헌종의 서재이자 개인적인 휴식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왕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복헌은 복을 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경빈 김씨의 처소였습니다. 낙선제 바로 옆에 붙어 있어 왕이 언제든 경빈을 만날 수 있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에는 헌종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경빈이 이곳에서 복을 받아 왕자를 낳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헌종은 할아버지인 정조의 사례를 따랐습니다. 정조는 수빈 박씨의 처소를 자신의 곁에 두었고 그 결과 왕자 훗날의 순조가 태어났습니다. 헌종 역시 같은 효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가까이 두고 그녀가 왕실의 대를 이을 왕자를 낳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낙선제는 조선 왕실 건축의 백미로 평가받습니다. 창덕궁의 다른 정각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것과 달리 낙선제는 소박하면서도 품격 있는 건물입니다. 궁궐 건축이지만 사대부 집의 사랑채 같은 느낌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헌종은 이곳에서만큼은 무거운 왕의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의 선비로 지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낙선제의 내부는 검소했지만 세련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책들이 가득 꽂힌 서가, 문인들의 글씨와 그림이 걸린 벽, 아담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곳에서 헌종과 경빈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헌종에게 경빈은 특별했습니다. 왕비 효종왕후는 안동 김씨의 딸로 외척 세력과 연결된 정치적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빈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낮은 벼슬 아치였고 뒤에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왕의 총애만으로 존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헌종은 그것이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적 계산 없이 순수하게 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관계. 왕으로서는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경빈 역시 헌종을 따랐을 것입니다. 왕은 그녀보다 5살 많았지만 아직 20을 갓 넘긴 청년이었습니다. 병약했지만 학문을 좋아하고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두 사람은 낙선제와 석복헌이라는 작은 세계에서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후일 순정효왕후도 이 낙선제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나라를 잃은 마지막 황후가 머물던 곳. 낙선제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순간들을 모두 품고 있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젊은 왕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도 낙선제와 석복헌은 창덕궁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가 낡았지만 그 품격은 여전합니다. 방문객들은 이 아름다운 건물들을 보며 감탄하지만 그곳에 담긴 이야기까지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16살의 경빈과 21살의 헌종이 함께했던 짧은 행복의 시간. 그것이 낙선제가 간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1849년 헌종 15년, 헌종이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겨우 23세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궁궐에서는 온갖 치료를 시도했지만 헌종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음력 6월 6일 헌종이 창경궁 환경전에서 승하했습니다. 제위 15년 향년 23세였습니다. 경빈 김씨와 함께한 시간은 고작 2년 남짓. 신혼의 달콤함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18살의 어린 나이에 경빈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헌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습니다. 효정왕후도 경빈 김씨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왕실에서는 긴급히 회의를 열어 다음 왕을 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정계대원군의 셋째 아들인 원범 후일의 철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면서 경빈 김씨의 위치도 미묘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재 왕의 후궁이 아니라 선왕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궁궐의 주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잊혀질 수도 없는 애매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경빈 김씨는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왕실에서는 그녀를 위해 별궁을 마련했습니다. 순화궁. 순하고 화목하다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남은 생을 평안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왕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하고 화목한 삶이란 것이 18세 과부에게 과연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순화궁으로 거처를 옮기는 날, 경빈은 창덕궁을 뒤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낙선제와 석복헌 헌종과 함께했던 그 공간들. 그곳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추억뿐이었습니다. 순화궁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궁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실상은 왕실에서 내준 저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 아니라 조용히 숨어 사는 과부. 화려한 궁중 생활도 왕과의 만남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경빈 김씨는 결코 잊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녀는 주요 어른으로 예우를 받았습니다. 선왕의 후궁이자 왕실의 우서른으로서 그녀의 존재는 여전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왕실 의례에 참석하고 제사에 참여하고 경조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 그것이 그녀가 왕실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경빈은 무엇보다 시댁 어른들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시할머니인 순원왕후는 순조의 왕비로 헌종에게는 할머니였고 경빈에게는 시할머니였습니다. 순원왕후는 대왕 대비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1857년까지 생존했습니다. 경빈은 순화궁에서 살면서도 정기적으로 궁궐을 찾아 순원왕후를 뵙고 문안을 드렸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인 신정왕후에게도 예를 다했습니다. 신정왕후는 헌종의 어머니이자 고종의 할머니로 왕실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분입니다. 그녀는 1890년까지 살았으니 경빈과는 40년 넘게 고부관계를 유지한 셈입니다. 헌종의 왕비였던 효정왕후와의 관계도 미묘했을 것입니다. 같은 헌종의 여인이었지만 한 사람은 왕비였고 한 사람은 후궁이었습니다. 효정왕후는 왕실의 안주인으로 궁궐에 남았고 경빈은 순화궁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헌종에게서 아이를 얻지 못했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효정왕후는 1903년까지 살았으니 경빈보다 4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세에 시작된 순화궁에서의 생활.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고 40대, 50대, 60대, 70대. 세월은 흘렀지만 그녀의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헌종의 후궁 경빈 김씨. 평생을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낙선지에서 헌종과 함께 보낸 짧은 시간들을 떠올렸을까요? 만약 헌종이 더 오래 살았다면, 만약 아이를 낳았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담담하게 살아갔을까요? 순화궁에는 꽃이 피고 지고 눈이 내리고 녹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은 58번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들어갔고 검은 머리는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헌종은 여전히 23세 젊은 왕으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선왕의 후궁이라는 신분은 그녀를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켰습니다. 궁녀들이 시종을 들었겠지만 진정한 친구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품위를 지켰고 헌종의 후궁으로서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경빈 김씨가 순화궁에서 보낸 58년은 결코 평온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1863년 철종이 승하하고 고종이 즉위했습니다. 고종은 헌종의 동생, 즉 경빈에게는 시동생뻘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고 조선은 또 한 번 격변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1882년 경빈 김씨가 50세가 되던 해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90군인들이 봉기하여 한성이 혼란에 빠졌고 명성황후는 피신해야 했습니다. 순화궁에서도 그 소란을 들었을 것입니다. 1884년에는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개화파가 3일 천하를 이루었다가 실패했습니다. 조선의 운명이 요동치는 것을 경빈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았을까요? 1894년 갑오개혁이 단행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과거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고 자랐던 조선의 모습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895년 을미사변.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에게 시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빈 김씨에게 명성황후는 시동생의 아내이자 후배 왕비였습니다.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간파천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의 왕이 자국 궁궐이 아닌 외국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치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되었습니다. 고종은 황제가 되었고 조선은 제국이 되었습니다. 경빈 김씨도 이제 제국의 빈이 된 셈이었습니다. 고종은 선왕들을 추존하면서 헌종도 성황제로 추존했습니다. 1905년 을사능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일본에 박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빈 김씨는 이제 70을 넘긴 노인이었지만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해가는 과정을 또렷한 정신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1907년 광무 11년 음력 4월 21일 경빈 김씨가 순화궁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75세. 헌종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2년이었지만 과부로 산 세월은 58년이었습니다. 고종은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했습니다. 조령을 내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빈은 연세가 높아도 아직 정력이 강건하였으므로 병환이 깊긴 해도 내심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문득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난날 극진하게 예우에 주던 은혜를 추념함에 처창한 심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올해는 입궁한 지 주갑이 되는 해이므로 더욱 비감에 잠기게 된다. 주갑이란 60년이 지나 다시 같은 간지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1847년 입궁한 지 60년, 그녀의 생일도 아니고 입궁일도 아닌데 고종이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빈을 특별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고종은 1824년 화빈의 상례고사에 따라 모든 일을 거행하도록 했습니다. 동원북이 일부 측간을 만드는 목제를 내려보냈고 성복일에는 봉시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문을 직접 지어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경빈 김씨는 1907년 7월 5일 경기도 양주목 전 휘경원 천봉 국내 서록에 예장되었습니다. 현재 그녀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의 서삼릉내 후궁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화려했던 낙선제의 주인은 이제 조용한 숲속에서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한 달 후 고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위당했습니다. 정미 7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군대마저 해산되었습니다. 경빈 김씨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보지 않고 세상을 떠난 셈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는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빈 김씨가 58년간 살았던 순화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을 잃은 별궁은 관리되지 않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 이리저리 팔려 다녔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순화궁은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궁궐이 아닌 일반 가옥으로 취급되어 헐값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건물들은 하나둘 허물어지고 땅은 분할되어 팔렸습니다. 해방 후에도 순화궁의 운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의 혼란을 거치면서 남아있던 건물들마저 사라졌습니다.
서울이 급격하게 현대화되면서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순화공이 있던 자리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을 정도로 흔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경빈 김씨가 살았던 집, 그녀가 헌종을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냈던 그곳은 이제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다행히 낙선제와 석복호는 창덕궁에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들은 지금도 창덕궁을 찾는 사람들에게 조선 왕실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선제는 순종의 계비였던 순정효왕후가 거처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순정효왕후 역시 나라를 잃은 후 이곳에서 쓸쓸히 살다가 196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빈 김씨는 조선 역사상 마지막 모품 빈이었습니다. 그녀 이후에도 후궁들이 있었지만 정일품 빈의 지위를 받은 이는 없었습니다. 대한제국 시대의 순원왕 기비 엄씨가 고종의 후궁이 되었지만 그녀는 황기비라는 다른 칭호를 받았습니다. 경빈 김씨는 화려한 역사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휘두르거나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후사를 낳지 못했기에 왕실의 혈통을 잇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조선 말기 여성의 운명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 2년 만에 과부가 되어야 했고 58년을 홀로 살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여인. 그녀는 조선이라는 왕조와 함께 태어나 그 왕조가 저물어가는 것을 모두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고종이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직접 제문을 지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고종은 양자로 입양되어 왕위에 올랐기에 헌종의 후궁인 경빈은 형수님뻘이 됩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그리고 격변의 시대를 함께 살아낸 동시대인으로서 고종은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빈 김씨가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업적도 역사를 바꾼 사건도 아닙니다. 다만 한 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품위를 잃지 않으며 살아간 삶의 자세. 그것이 그녀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낙선제는 지금도 창덕궁에 서 있습니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건축미에 감탄하지만 그 건물이 품고 있는 이야기까지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왕과 어린 후궁이 함께했던 짧은 행복의 시간을, 그리고 그 후 58년간 이어진 긴 그리움을. 경빈 김씨, 조선의 마지막 빈, 낙선제의 주인.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녀가 살았던 시대, 그녀가 견뎌낸 세월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